네, 안녕하세요. 훈이TV의 훈이입니다. 자, 오늘 5월 25일 화요일 오후 8시 3분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오늘 오후 4시에 열린 지노맨 컴퍼니 IR 내용을 제 생각과 함께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오늘 오후 4시에 열린 지노맨 컴퍼니 IR을 실시간으로 잘 참석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메일로 보낸 질문도 어느 일부 정도는 좀 채택이 되긴 했는데 약간 아쉬웠던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정말 좋은 그 IR 내용들이 많았고 개인적으로도 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그 삼성전자 온라인 주주총회 이후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이런 공식 이벤트를 좀 오랜만에 이렇게 참여를 좀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 주가가 약간 고점 대비 거의 한 반토막 이상이 났기 때문에 분위기는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제 채팅 창도 그렇고 이제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간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도 막 많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주가가 조금이라도 이제 회복이 돼서 약간 마음고생을 좀 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분산 투자도 하고 비중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아서 좀 다행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좀 큰 금액을 넣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좀 안타까웠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용들 계속 보시면서 제 생각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대표이사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이 배지수 대표와 박한수 대표 이 공동 지금 대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이 공동 대표님께서 이제 같이 나오셨는데 일단 첫 인상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진짜로 얼굴이 너무 이제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물론 카메라상으로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착용을 해서 막 입모양도 안 보이고 하는데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가지고 진짜로 좀 속으로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웠고 아마 지금 주가도 좀 많이 빠지고 이제 약간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힘든 이 막 연구도 계속 하고 있고 이제 근데 주가는 계속 빠지고 해서 아마 마음고생을 좀 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이제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가는 진짜로 빠질 때까지 빠졌고 이따 또 주가 얘기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인데 이 CEO 그래도 이 대표이사분들이 어디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디 아프면 일도 못하고 그러면은 또 차질이 생길 텐데. 그래서 너무 마음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인상이 깊었던 게 이제 처음으로 이 핵심 인력 이제 이 지노맥 컴퍼니 인력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그런 페이지가 있었는데 이 인력에 대한 자신감을 정말 강하게 나타내셨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그럴 만한 것이 이 어떻게 보면 인력 사업이기 때문에 이 연구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연구 성과도 내고 임상 진행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저는 거의 한 90% 이상이 인력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력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연구개발팀의 이런 이제 박경미 뭐 부사장님이나 뭐 이런 연구소장님들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서 이 이력들도 말을 해주면서 인력에 대한 자신감을 정말 강하게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더 뭐 제가 그거를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서 뭐 아 진짜 이분들이 대단한 분이구나를 뭐 100%다 느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CEO가 이렇게 나와서 자기 인력에 대한 그냥 직원이잖아요. 직원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래도 좋은 부분이라고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제 성과들이 계속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파이프라인 설명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GN001, 요게 이제 가장 메인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중요할 텐데요. 지금 이제 머크와 화이자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 임상 1 비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 중간 데이터가 3분기 한 중반쯤이나 아니면 3분기 후반쯤에 약간 중간 데이터가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메인 그 파이프 라인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려면은 3분기 이상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한 뭔가 다시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선까지 가려면은 이 임상 1상이 잘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임상 1 비상의 이 중간 결과는 한 3분기 이상, 그러니까 3분기 거의 마지막쯤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그 질문에 있었거든요. 저도 이걸 제가 이 질문을 했는데 뭐 이 질문을 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제 메일에서 뭐 이렇게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3분기 때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메모장을 그래서 네, 그 다음에 그렇죠. 요거 중간 결과는 3분기 초에나 아니면 초나 중순쯤에 파악이 가능할 듯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2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이제 머크 화이자와 함께 계속 이제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뭐 이제 화상통화로 2주에 한 번씩 계속 지금 임상에 대한 브리핑들을 계속 주고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3분기에는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 결과 나오고 계속 이제 순항이 되면은 지금 충분히 시가총액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5천억 이상, 6천억에서 7천억까지 회복이 되려면은 한 3분기 이상, 3분기 정도까지는 한번 계속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주가 상황에서는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저가 매수들이 아마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빠지기는 힘들어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에 대한 내용도 계속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기타 파이프라인들 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GN004라고 해가지고 이 적응증이 난임이에요, 난임. 그러니까 이게 그 임신이 안 되는 거죠. 이걸로 있어서 지금 파이프라인을 신규로 지금 이렇게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내용인데 이번 IR에서 아마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 내용을 한번 준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는데요. 지금 이 난임에 있어가지고 지금 물질 최적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지금 연구가 된 지 얼마 안 된 학문이기 때문에 약간 새로 이렇게 개척할 수 있는 길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궁 내에 있는 세균을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 난임을 해결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는 좀 응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 자폐증 치료. 지금 자폐증 치료제는 지금 5월 30일쯤에 일상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일상 승인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줬고, 그 다음에 6월이나 7월쯤에 첫 환자 투약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게 질문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폐증 치료제를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폐증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은 블록버스터급 신약, 지금 블록버스터급 신약이라고 하면은 키트루다 같은 그런 약들이죠. 키트루다가 지금 물론 그 이제 적응증이 다르긴 하지만 거의 1년에 한 10조 정도의 매출 규모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만약에 지노맨 컴퍼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이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신규 타겟 면역 항암제 이런 대한 내용은요. 지금 이거를 4월달 학회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AACR에서. 그래서 지금 다수 기업들이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술 이전에 대한 활동들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 6월달에 이제 유럽에서 바이오 US가 열려요. 유럽인가 미국인가에선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지금 지노맨 컴퍼니가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사업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에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이벤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이 설명들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뭐 플랫폼 설명 따위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이제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뭐 ABL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이 면역 항암제 이 기업들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전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방향 정도는 좀 파악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기존 치료제는 일단 1세대로 화학적 치료죠. 그래서 화학적 치료제의 문제는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왜냐면은 이제 그냥 암세포만 죽이면 되는데 뭐 멀쩡한 세포까지 진짜 다 죽여버리고 해서 부작용도 심하고 합병증도 심하게 와가지고 치료도 잘 안 되고 해서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그런 단점을 보완해 줄 만한 게 이제 표적 항암제가 이제 2세대로 나왔죠. 네, 표적 항암제가 나왔는데 그 표적 항암제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반응률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도 이 병용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죠. 매드팩토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지노맨 컴퍼니도 이러한 이제 배경에서 지금 머크 화이자와 함께 그 병용 임상을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표적 항암제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병용 임상이죠. 병용 임상. 근데 병용 임상의 또 단점이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거여서요. 왜냐면 이제 두 가지 약을 같이 쓰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 부작용마저 이제 좀 감소를 시킬 수 있는 게 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이용한 병용요법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 효과도 월등히 좋았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머크와 화이자와 지금 이렇게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기대해 볼 만한 게 역시나 매드팩토죠. 지금 내 매드팩토 이야기는 아니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크하고 화이자와 이렇게 공동 연구를 하게 된 이런 배경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2년 전쯤에 이제 지노맨 컴퍼니가 이제 초기 기업 상황에서 엄청 이 협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기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전을 규명을 해내고, 그 다음에 공동 임상을 이렇게 동물 실험으로 했을 때 월등히 뛰어난 이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 머크 화이자와 공동 연구를 끈질기게 이렇게 컨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무려 이 머크하고 계약을 하기까지는 1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지노믹 컴퍼니가 계속 노력을 한 거죠. 막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뭐 머크에서 숙제를 내주면 숙제도 하고, 거기에서 가장 큰 숙제가 이 화이자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관심도 많고 한데 이게 아직까지는 이 초기 학문이기 때문에 기전이 없다. 이 치료가 되는 건 알겠는데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기전을 규명을 해낸 게 바로 이 지노맨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자와 같이 공동 연구를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도 좀 알게 되니까 이 지노맨 컴퍼니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게 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그래서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실게요. 네, 이게 이제 기전인데요. 이 기전을 화이자가 요구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규명을 해냈다고 합니다. 최초로. 그래서 지금 임상 1 비상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임상 1상을 일반인 대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항암제다 보니까 바로 환자 투약에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임상 1 비상이라고 이렇게 붙는다고 하네요. 약간 이러한 그냥 뭐 TMI 약간 그냥 정보 같은 것도 좀 알게 됐고요. 진짜로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이렇게 IR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이 어려운 용어들도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이제 명역 항암제는 너무 소수만이 이렇게 치료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네, 병용요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병용 임상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급증을 했죠. 근데 이제 이 부작용이 높은 게 이렇게 좀 문제였는데 이 부작용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이 마이크로바이옴과의
이 협업이 될 수 있겠죠. 공동 연구가. 그래서 이 화이자가 새로 뭔가 이런 게 좀 필요했었나 봐요. 왜냐면은 이 표적 항암제이기 때문에 키투르다가 그래서 이 바이오 US 2년 전에 바이오 US에서 이렇게 막 보다가 지노맥 컴퍼니와의 컨택이 돼가지고 이 기전을 규명을 하게 되면서 이 지노맥 컴퍼니와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부분이 이 항암 효과인데요. 이제 GN001과 이 단독 투여 시의 이 항암 효과인데, 단독 투여 시 할 때는 이렇게 뭐 큰 변화가 없다가 이 병용 임상을 딱 진행을 했을 때 암 크기가 확연하게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 GN001과 관련된 부작용도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고요. 네, 이런 부분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 이제 LG 화학과도 이제 이렇게 기술 라이선스 기술 이전 계약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요거는 좀 오래된 부분이죠. 오래된 부분이고, 지금 머크 화이자와 임상 1 비상 그리고 2 A상까지 지금 계약을 해놓은 상황이죠. 근데 지금 임상 1 비상 이제 데이터가 나와야 이제 2상까지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1상이 통과가 되고 2상이 진입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왜냐면 매드팩터도 지금 이제 2상, 1상에서 2상이 넘어가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상 1 비상의 그 중간 데이터는 3분기 초중순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국내 M사가 아마 매드팩터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다수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신규 타겟 명형 항암제인데요. 보시면은 이 세포 하나에 이 8,000개의 단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그 대표적인 단백질이 뭐 PD-1, 뭐 PDL1 이런 걸로 지금 이용해가지고 가장 지금 치료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노맨 컴퍼니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 8,000개의 단백질이 있는데 좀 더 새로운 물질을 발굴을 해보자 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신규 물질을 발굴을 한 게 이 CNTN4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노맥 컴퍼니가 이렇게 신규 타겟으로 찾아냈고, 이 진화104는 이 신규 타겟을 억제하는 그런 이제 치료 물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전들도 좀 설명을 해줬고요. 8,000개의 단백질이 있다는 것에 조금 놀랬고, 이러한 좀 기전을 알게 되니까 뭔가 재밌기도 하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세포에 8,000개의 단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신규 타겟, 왜냐면은 지금 뭐 PD1, PDL1 뭐 이렇게 지금 가장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신규 타겟을 발굴하는 것은 그래도 새로운 뭔가 암 치료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노맨 컴퍼니의 강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거를 이제 그 4월달 AACR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 신규 타겟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6월 달에 열리는 바이오 US 거기에서 그 기술 이전에 대한 이런 협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그게 진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이 기술 이전이라는 게 뭐 전임상 단계에서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도 한번 노력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 될 수도 있겠죠. 기술 이전이 뭐 쉬운 것도 아니고요. 네, 지금 일단 6월 달에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저 AACR에서 발표를 했다. 그리고 이제 AACR에서도 그 반응이 그래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
AACR에서의 성과와 반응에 대해서 물어본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 질문에서도 뭐 그거를 솔직하게 뭐 만약에 말하기도 어렵겠지만 근데 일단은 긍정적인 내용이 계속 나왔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번 6월달 바이오 US에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협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신규 타겟 기반 명역 항암제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영역이다. 네,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진화 104, 105 말고도요, 이런 뭐 여러 가지 더 타겟들을 계속 발굴을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그러니까 이제 파이프라인을 더욱더 뭐 에이벨 바이오처럼 더 늘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물질들이 뭐 많으면 많을수록 계약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뭐 5개의 물질을 한 번에 계약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계약 규모도 커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신규 타깃 발굴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진화 111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항체 접합체죠. 항체 접합체 ADC를 이제 최근에 2월 달에 그 디바이오팜 이 스위스 제약사와 이렇게 그 공동 연구를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언급을 해줬고요. 네, 여기 나오죠. 디바이오팜과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B121 요게 이제 뇌질환 마이크로바이옴인데요. 요게 그 자폐증 치료제 관련한 그거고 이 사이오토 바이오 사이언스를 이 미국의 그 뭐 어디 시골 동네 그 동네 이름이 뭐 인디애나폴리스인가 거기에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지노맨 컴퍼니가 한 뭐 2주에서 한 달 정도 그쪽에서 이제 같이 상주를 하면서 기업 인수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인수했을 때 비용이요, 70억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의문이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 기업이 이제 좋은 내용이 있는데 왜 이렇게 쌀까? 비용이.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70억이면 되게 저렴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70억에 인수를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인디애나 폴리스라는 동네 자체가 약간 뭐 우리로 치면은 약간 경기도 뭐 경기도 아니면 뭐 강원도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요 메인 도시에 있는 기업들은 그 도시의 차이만으로도 약간 기업 가치가 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이 미국 바이오텍 기업인 사이오토 바이오 사이언스를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됐다. 근데 물론 저렴해서 인수를 한 건 아니죠. 저렴해서 인수를 한 건 아닌데 이 기술력을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실사를 가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잘 맞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 마이크로 바이옴을 이용한 이런 것들 시너지가 될 것 같다고 해서 이 인수를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인수를 하게 결정을 하게 되면서 드는 의문점이 그거였대요. 왜 이렇게 좋은 기업이 70억밖에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은 약간 지역 특성이 좀 있었던 것 같다. 네, 요렇게 좀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기억이 남는 게 70억이네, 70억. 그래서 저도 속으로 이런 기업이 70억밖에 안 한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아무튼 약간 그런 에피소드 좀 있었다. 그래서 사이오토 바이오 사이언스를 인수를 하게 된 배경들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좀 자세한 내용들이 뭐 다 생각이 안 나네요. 진짜 집중해서 보긴 했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에서 그 자폐증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거에 대한 이제 기전 같은 경우가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 문제 때문에 이 자폐증이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약간 드는 의문이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그냥 옥시토신으로 약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그냥 주입하면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옥시토신으로 약을 만드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약을 만드는 이 과정도 너무 어렵고 만들어서 이 투약을 하게 되면 그냥 아마 혈액 뇌 장벽에서 막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냥 흡수가 되지 못하고
그냥 소화돼 버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약으로 만들기가 좀 힘들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사이오토 바이오 사이언스에 이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이 조성물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이 옥시토신 분비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옥시토신을 그냥 실제로 이렇게 주입을 하는 게 아니고 옥시토신 증가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서 자폐증 치유 효과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대표이사가 그 정신과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으로 좀 더 이제 소식도 빠를 거고 좀 더 정보도 많을 거고 약간 임상에 대한 그런 경험들도 좀 다수 있다 보니까 이 임상 개발에 있어서 조금 더 강점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임상 1상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여기 승인 완료로가 뜨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승인이 완료되진 않았는데 5월 30일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승인이 날 것 같다. 그러면 그 승인이 나면은 또 뭐 거기에 약간 뭐 움직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네, 그래서 SB121은 장내 상처를 완화시켜주면서 혈중 옥시토신 수치를 높여주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또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네요. 근데 바로 조금 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일상이 진행이 되면요, 진행이 되면은 전임상 단계라든지 아니면 임상 1상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이제 효능만 검증이 되면은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이런 뇌질환 관련, 그래서 이제 ABL 바이오도 그렇지만요, 이 BBB 셔틀이나 이 뇌질환 관련된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 규모가 그냥 1조 원 단위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전에 그 ABL 바이오 내용에서도 좀 많이 보긴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1조 원 단위로 기술 이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자폐증 치료제가 이제 일상이 잘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진행 중간쯤에도 뭐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이 있다 하면은, 왜냐면은 치료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많은 제약사들이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할 텐데 아무래도 왜냐면은 그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더 그걸로 매출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기업들이 또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뭐 피부 질환 쪽은 뭐 이제 아토피하고 그다음에 항암 발진,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그 치료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이런 피부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고, 뭐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쟁력에 대해서는 이 파이프라인 모두 이 퍼스트 인 클래스, 그러니까 신약 개발을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다. 기존에 있는 약이 아니고 모두 다 신약들, 뭐 자폐증,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래서 저는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신규 학문이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이 마이크로바이옴 지노맨 컴퍼니에 뭔가 좀 더 가는 것 같은데 주가는 좀 아쉽지만 앞으로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네, 시가총액이 지금 네 벌써 4,653억, 이제 어제 기준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좀 올랐으니까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은 충분히 낮은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엔 없네요. 그 이제 주가가 지금 이렇게 많이 이제 빠졌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2거래일 동안 57%가 지금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근데 이게 지노맨 컴퍼니만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경우에 이런 기업들이 좀 지금까지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50% 이상 하락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왜냐면 그때 이제 막 수급도 약간 문제가 생기고 뭐 약간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이런 일들이 좀 많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근데 기관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모펀드가 지금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그 사모펀드 물량이 이제 거의 90% 이상은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거의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거의 다 지금 해소가 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90%까지. 오늘도 뭐 기관이 조금 더 이제 던진 것 같은데, 이제 기관 물량은 이제 거즘 다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언급을 좀 해줬고요. 남은 지금 기관들 뭐 이제 사모펀드 기관이 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은 계속 지금 가지고 있을 거다. 나머지 10%의 이 물량은 계속 좀 장기적으로 갖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전화 통화 상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질문이 많이 이렇게 오니까 또 연락을 해 봤겠죠. 네,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관 물량은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다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진짜겠죠? 그래서 네, 기업 지금 기관 물량은 한 10%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14만 주 정도의 보호예수 물량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대표이사가 그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좀 더 그런 말을 해주니까 그래도 조금 마음의 위안도 좀 되기도 하고 약간 뭐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차분하게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그 사업 방향은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이런 길리어드 사이언스나 그 다음에 암젠 같은 이런 기업들처럼 되는 게 지금 이제 목표라고 하고, 그 기업들을 롤 모델 삼아서 이제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지켜봐 달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여러 생각이 들었던 그런 IR이었는데요. 제 생각들 뭐 잠깐 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런 포트폴리오 내용들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30분이 넘었네요. 좀 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인 파이프라인이 3분기 한 초중순쯤에 좀 완료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사모펀드 물량은 한 10% 정도 남아 있는데, 그 10% 정도 남아 있는 사모펀드 물량은 약간 더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의사를 확인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달 바이오 US에서 논의 뭐 이렇게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 파이프라인 뭐 그다음에 공동 연구 뭐 이런 내용들 이렇게 열심히 활동할 거라고 했으니까요.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그 지노맨 컴퍼니 IR 내용을 최대한 제가 들은 거 기억나는 대로 프리젠테이션 보면서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고요.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그 리뷰 영상으로 내일이나 뭐 모레쯤이나 이렇게 특이한 점들 나올 때마다 영상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